네, 안녕하세요. 다시 쓰는 의학사전 시와위키. 저는 진행을 맡은 김재원이고요. 저는 시아병원에서 머리 보는 신경외과 의사 진성원입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 긴장하신 거 아니시죠? 네, 긴장했습니다. 마음 편히 즐겁게 그냥 이야기한다 생각하고 방송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오늘 어떤 주제로 나오셨는지 알고 계시죠? 뇌동맥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왔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이제 뇌동맥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수정사항이 있으면은 즉각에서 수정도 하고 또 과장님께서 여러 말씀 덧붙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알기 쉽게 뇌동맥류라는 질환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즐겁게 시와위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검색해 볼게요. 뇌동맥류는 뇌혈관 벽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비정상적으로 부풀어온 혈관 질환이다. 추가적으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뇌동맥류라는 거는 뇌 혈관벽 어떤 이유에서든지 상처가 생기고 압력으로 인해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정상적인 혈관보다 그 동맥류로 부풀어 오른 부분은 혈관벽이 얇기 때문에 터질 수 있는 질환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원인이 좀 궁금해요. 원인도 한번 읽어볼게요. 뇌동맥류가 발생하는 정확한 원인은 아직 모른다. 그래서 지금 여기 첫 번째 줄에 정확한 원인은 아직 모른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원인을 알아야 좀 뭘 어떻게 할 텐데 저는 이 부분이 좀 무서운 것 같거든요. 원인은 아직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 동맥류가 잘 생길 수 있는 그런 위험 인자들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가 있기는 합니다. 고혈압, 흡연, 과도한 음주, 동맥경화증, 그 외에 유전적 질환 있는 분들, 동맥류 발생 가능성이 남들보다는 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야구선수 민병헌이 뇌동맥류로 인해서 은퇴하기도 했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그럼 뇌동맥류가 있으면 운동에도 지장을 좀 끼치나 봐요. 과한 운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몸에 혈압이 오르게 되고, 동맥류가 있는 분들은 혈압이 오르는 상황에 대해서 좀 취약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치료받지 않은 동맥류 환자에서 혈압이 과도하게 오르는 상황이 된다면 파열 가능성이 아무래도 좀 높을 수 있겠죠. 그러면 저는 이제 뇌동맥류의 증상이 좀 궁금하거든요. 출혈 순간 두통이 발생하는데, 환자들은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 하다거나 평생 이렇게까지 아픈 적은 없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한다. 동맥류가 터지면 그로 인해서 이제 혈관통이라고 하는데요.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밀폐된 공간인 두개골 내의 압력이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뇌가 심하게 압박되면 의식저하 또는 혼수 상태에 빠지거나, 심한 경우에는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망하기도 한다. 너무 무서운 말 아닌가요? 증상이 나타난다면 주변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응급조치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빨리 119에 신고해서 병원을 가는 거고요. 순간적으로 동맥류가 파열이 돼서 출혈이 되는 순간 심장마비나 호흡마비나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인공호흡이라든지 그런 거를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출혈로 인해 지주막하 공간을 채우고 있는 뇌척수액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는 경우 뇌실이나 지주막하 공간에 뇌척수액이 쌓이게 되는 수두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의식저하, 보행장애, 기억력장애, 그리고 빈뇨 등의 다양한 증상이 발생한다. 수정하거나 덧붙여야 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수정을 한다면은 수두증, 수정이라기보다는 출혈로 인해서 나중에 후유증으로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이제 후유증이 수두증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좀 더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직접 바로 편집을 해볼게요. 수두증은 네, 이렇게 저희가 수정까지 바로바로 해봤습니다. 치료도 한번 살펴볼게요. 최근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혈관 내 코일 색전술이라고 적혀 있어요. 예전에는 사실은 이 혈관 내 치료보다는 개두술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최근에 기구의 발전, 그 다음에 의료진들의 기술적인 발전을 통해서 미국에서는 코일 색전술을 첫 번째로 고려하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은 그때 개두술을 고려해라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럼 코일 색전술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혈관 내 치료라고 하는 게 좀 더 맞는 표현이고요. 우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혈관에서 튀어나온 동맥류 부분에다가 백금으로 된 코일을 채워서 혈류가 가지 않도록 막는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동맥류로 들어가는 입구가 만약에 넓게 되면은 이 동맥류로 들어간 코일 자체가 밑으로 빠져나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정상적인 혈관이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철조망 같이 생긴 이런 스텐트라는 거를 삽입을 해서 코일이 정상적인 혈관 쪽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는 이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치료 방법도 있습니다. 어디서 출혈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CT를 촬영을 했고요. 여기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인데 이만큼이 다 내동맥류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코일 색전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아까 이렇게 튀어나왔던 부분이 지금은 보이지 않는 이 안에 코일이라고 하는 물질이 좀 들어가 있는 거고요. 또다시 터지지 않게 막아놓는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동맥류에 코일이 영구적으로 남아있는 걸까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예, 괜찮습니다. 코일이라는 것 자체가 몸 안에 넣어두어도 전혀 상관없고, 치료의 목적 자체가 이걸 막는 거기 때문에 이걸 다시 뺄 수는 없습니다. 궤두술이라는 말도 나오고 뇌동맥 결찰술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좀 무시무시한 단어 같거든요. 이건 어떤 치료법인가요? 뇌동맥류까지 접근을 하려면 당연히 머리뼈를 열어야 되니까, 그래서 궤두술, 결찰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집게 같은 걸로 이 동맥류의 근처 부분을 찝어서 결국엔 동맥류 안으로 혈류가 들어가지 않게 하는 그런 수술법입니다. 제가 또 이제 드라마를 보다가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그 최송화 쌤이 신경외과 의사시잖아요. 근데 그 드라마에서 뭐 5시간, 6시간 동안 한 자세로 이렇게 수술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도 그렇게 이렇게 수술을 하나요? 예, 맞습니다. 그 뇌동맥류 결찰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수술이고, 왜냐하면 정상적인 뇌 손상이 최소화돼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고 이제 안전하게 하려면 현미경을 보고 하는데, 그렇다 보면 수술 시간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술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근데 하고 나서는 이제 목이 너무 아프고요. 그다음에 어깨랑 이런 데 긴장이 많이 되기 때문에 통증이 좀 있는데 하루 자고 일어나면 또 괜찮아집니다. 그럼 이제 예방법을 알아볼게요. 예방 방법은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명확한 예방 방법은 없다. 다만 중년 이후의 연령에서 증상이 없을 때 뇌혈관 검사를 한 번쯤 시행해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뭐 식습관, 운동 이런 거는 너무 당연한 것 같고, 또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원인이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금연, 그다음에 혈압 관리, 그다음에 과도한 음주, 그런 것들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처럼 젊다고 해서 무조건 뇌동맥류를 안심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치료했던 환자분들 중에 제일 어렸던 분은 20살짜리의 여자분도 계셨고요. 전공의 시절에는 14살짜리 여학생이 터져가지고 치료도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와 물론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중년분들에게 많이 생기긴 하는데 꼭 젊다고 안 생기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충분히 관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 12월 심뇌혈관센터가 1년 만에 이 혈관 조형 시술 5,000대를 달성했다고 하는데 환자들이 진짜 정말 많이 왔어요. 저희 시와 지역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서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 환자분들께서 찾아오신다는 거는 그만큼 시와병원의 의술을 믿고 찾아오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함께 오늘 나무위키에서 뇌동맥류 살펴봤는데 오늘의 정보의 정확도 100점 만점에 몇 점 보시나요? 거의 90점 이상. 90점이라고 하셨는데 이 정도의 능력이면 어느 정도 수준의 사람이 이거를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요? 적어도 의사 선생님이 아니실까. 과장님 오늘 정말 도움 주셔서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했고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쓰는 의학자전 시와위키 여러분들 잊지 말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부탁드릴게요.